네, 최악의 물난리에도 유럽 연수를 강행했던 충북 지역 도의원들이 국민적 비난에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먼저 귀국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분만 먼저 들어오게 되신 이유가 뭔가요? 비행기표가 지금 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왔는데 원래 다 그날 도착하는 날 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비행기표가 여의치 않아서 그래가지고 다음날 비행기표가 가장 빨리 도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피해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절대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봉사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빚은 도의원 4명 중에 2명만 우선 귀국을 했습니다. 특히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인물은 오늘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누굽니까? 정확히 4명이 유럽으로 떠났고요. 오늘 돌아온 도의원들은 한국당 소속의 박봉순 도의원이고요. 민주당 소속의 최병윤 도의원입니다. 어쨌든 현지에서 빨리 비행기표를 구해서 돌아온 편이고요. 지금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학철 도의원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 박한범 도의원은 현재까지는 이제 돌아올 비행기표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청주에 수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충북 지역에. 그런데 그 17일쯤 충북 뚝이 넘치고 갖가지 피해가 일어나는데 18일에 예정돼 있던 7박 9일의 연수를 강행을 해서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가자마자 사실상 파리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조기 귀국을 한 셈입니다. 1박 2일밖에 하룻밤 정도 자고 돌아온 셈인데요. 돌아와서 이제 우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성남 민심이 잦아들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저 두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일찍 돌아와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막말까지 한 도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철 도의원인데요. 자, 비판하는 국민을 설치류에 비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를 했습니다. 레밍이 또 어떤 동물입니까? 레밍이라고 하면 이제 쥐과, 그러니까 쥐인데요. 예, 쥐과의 그 설치류입니다. 일단 집단 자살 나그네 쥐라고 좀 불리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한 마리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은 그 뒤를 따라서 모조리 쫓아가는 그런 형태. 네, 그렇죠. 심지어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실 너무나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논란을 많이 빚었던 그런 동물인데, 김학철 도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국민들이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첫 번째로 일단 설치류에 비유한 것도 큰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국민들이 너무 어떤 그런 이성적인 판단 없이 어디가 우르르 가면은 우르르 따라가는다는 식으로 어떤 성향을 좀 비하하고 어떤 국민의 지적 수준을 좀 지나치게 비하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많이 논란을 좀 빚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님. 네. 자기 지역에 물난리가 났는데 유럽 일정이 있다고 강행해서 나간 것도 문제인데 네. 그걸 또 비판한다고 그걸 또 비난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입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과는 둘째치고요. 당장 들어와야죠. 그렇죠. 제가 경험했던 건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산불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산불 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저희 집 앞이에요. 그러면 네. 가장 먼저 지역구 정치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날 보면은 산불 나고 거의 한 3시간도 되기 전에 그 동네 정치한다는 사람 박원순 시장까지 다 집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이기 힘들어서 다 집결했는데 그 정도로 정치인에게는 지역구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가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망각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김학철 의원이 얘기한 걸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약간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담당하는 영역도 좀 있고 연수라면 또 연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같이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걸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설명하고 국민들과 지역 국민들을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설치류에 비유하고 이런 거는 전혀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김학철 도의원 페이스북을 들어봤는데 16일 날 물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충북 지역에. 근데 16일 날 심지어 그 사진과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필요하다, 몸조심해야 된다 이런 글까지 장문의 글을 올려놨는데 그 밑에 지금 최근에 댓글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비속어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 나오고 국민이 우습죠. 또 그리고 오히려 당신은 그러면 대장 설치류냐 라면서 이제 비꼬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심지어 욕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진짜 직설적인 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국민들 그리고 청주 시민들 충북 지역 그
도민들의 그런 좀 분노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비난 여론이 그만큼 심하다는 건데 저도 직접 김학철 도의원의 해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외국에 있는데 전화를 해봤는데 로밍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이현수 기자도 직접 네. 해봤는데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예, 통화가 안 됐죠. 네. 근데 이 논란이 벌어졌다는 걸 보고를 받았는지 아마 논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다 두고 보고를 와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학철 도의원은 사실 유명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온 초선 도의원이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 좀 이력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조직특보를 맡은 적이 있었고 윤진식 충북지사 후보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자료로 뜨는 게 막말 파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논란이 됐던 김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들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 250마리의 위험한 들이 있습니다. 그 소신 발언을 한 것이고 제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라든가 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국무총리에 대해서 또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촛불에 타주고 싶으신 총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 저렇게 지금 촛불 집회마저도 심하게 막말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탄핵 때 이제 찬성했던 의원들을 약간 미친 개에 비유를 어휴. 하면서 너무 좀 격한 어조죠. 이 부분 때문에 뭐 징계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그때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징계는 없는 것으로 아니 어떻게 정리됐습니다. 징계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당시 윤리특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 알려졌는데 그때도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윤리특위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충북도의회의 판단이었답니다. 과연 당시에 피해가 본 사람이 없었는지 또 이번 막말에 피해를 본 국민은 없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이런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의원들 그만둬서 되겠느냐 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강하게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모으셨으니까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정무 감각이 없네.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어떻게 돌아옵니까? 알 소식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모이지. 네, 어저께 충북도 청주에남 수해를 복구하러 간 홍준표 대표 소속 당의원 3명에 대해 도의원 3명에 대해서 즉시 징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자, 이준석 위원장, 네.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까 혹시? 사실 징계를 이제 하는 단계를 거치려면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 정서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서상 봤을 때는 뭐 탈당 권고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네.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 당원을 살펴봐야겠지만은 아마 시당이나 도당 레벨에서 이걸 처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돈의 정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징계 수위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아서 이 사무총장과 함께 이번에 좀 중앙당에서 이걸 징계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당도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제 홍 대표가 사실상 징계 처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한 그 다음 날 바로 당무감사위를 열어서 지금 제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좀 높은 결정이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당사자들의 이야기, 해명, 뭐 소명 듣는 과정 없이 지금 결론을 바로 나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사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혁신위를 꾸려서 사실 혁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작업에 뭔가 뭐 무리를 일으킬 것을 미리 좀 배제하는 듯한 좀 신속하게 대처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반대로 그런데 오늘 김태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들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네. 어떤 발언인데 또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김태훈 최고위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들이 이 도의원 논란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위약금 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가 또 파기하는 부분들이 국가가 신뢰를 잃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그들도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연수 일정상 이제 그 나라 국가의 뭐 정치인들을 만난다거나 여러 가지 일정을 잡아놨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죠. 굳이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시도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중앙당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인데 김태훈은 하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충청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의 원내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충청도 청주 지역이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으면은 내가 혼내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좀 이걸 좀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기 마련인데 홍준표 대표는 또 그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의 어쨌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전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입장이 충돌하게 되면은 또 이게 의외의 갈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 어찌됐건 간에 무너진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충북의 수해 피해 현장도 가고 지금 TK 민심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또 불거져가지고 어떻게 또 해결책을 찾아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경쟁 상대죠. 바로 바른정당인데 TK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혜원 대표가 어제 이어 오늘 보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경북 지역을 찾은 건데요. 이혜원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을 만든 사람들이 남아있고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못 맡기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수가 그분들하고 같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보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쪽에 몇 명만 남겨놓고 이거 와서 여기서 뭉쳐가지고 다시 살 수 있거든요. 네, 이혜원 대표.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당위성을 애써 설명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어떤 분위기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가서는 어제 뭐 동성로도 갔었고 오늘은 이제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르다. 왜 다른 행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바른정당의 주인이 돼달라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TK 정서가 또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혜원 대표가 조금 있다가 한 5시 10분경에 도착할 예정인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 앞의 모습인데요. 지금 바로 이 시각 모습입니다. 그 이혜원 대표를 비판하는 지금 피켓 시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저희 채널A 기자도 가 있는데 그 기자와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사실 이 태극기 집회 부대들이 그 이혜원 대표라던가 바른정당 인사들의 일정을 파악해서 좀 함께 따라다니고 있고 그리고 경찰 병력도 뭐 경찰 버스 한 3대가 와서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배치돼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동성로에서도 약간의 긴장되는 분위기가 몇 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뭐 태극기 집회 지지층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바른정당 의원들, 관계자들에게 좀 강하게 항의를 하고 뭐 약간 탄핵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 그리고 대구를 말아먹었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뭐 유승민 의원에게도 항의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사실 바른정당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화면이 어제 동성로에서의 장면입니다. 바른정당 저기 행사를 할 트럭이 보이고요. 그 앞쪽에 지금 항의하는 모습들이 피켓도 들고 있고요. 뭐 소리도 지르고 이런 항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 관계자들도 열심히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좀 격하게 부딪혀서 경찰이 좀 개입되는 장면들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준석 위원장 나와 있으니까 바른정당은 좀 목소리를 내신다면 어떻게 좀 내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대선 때도 그렇고요. TK에 가서 이제 저런 광경들 많이 목격했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예정에 있는 일정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하고요. 네. 예정에 없는 일정들을 수행했을 때는 전혀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애초에 좀 의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료 영상 지금 생중계 영상 보인 것에도 아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같은 당에서 다 있던 분들끼리 지금 서로가 반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봉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봅니다. 강병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사실 계속 대선 과정에서도 바른정당을 두고 이제 TK 지역에서 특히 서문시장에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향수병을 좀 던진다거나 이제 배신자다 뭐 이렇게 좀 고함을 지르는 모습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특히 유승민 의원이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서야 왜 이렇게 지키지 못했냐, 박 전 대통령 지키지 못했냐는 배신자 프레임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이준석 위원장 약간 의도한 측면도 있는 집회로 보인다고 얘기했지만 의도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저것도 TK 민심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바른정당이 아울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혜원 대표. 지역 유린과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쓴소리도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줄에 나 있는 쪽에서도 자꾸 서로 참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특히 우리 TK 국민들은 뭐 늘 이렇게 알다시피 역대로 계속 보수 이걸 지켜오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아마 이 정권이 계속 아마 이제 보수 쪽으로는 오기가 힘든다 하는 그런 좀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권이 안 무너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느냐. 바른정당에 책임이 있다. 네, 오늘 낮에 오찬 자리에서 한 유림이 지금 이혜원 대표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은 면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혜원 대표 저 자리에서 또 TK 방문한 자리에서 과메기도 의원이 되는 게 TK 실정이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이제 건전보수를 TK에서도 다시 세우자라는 취지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유림들을 만나서도 유림들이 쓴소리를 꽤 많이 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마지막까지 탄핵은 안 되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이랑 이렇게 계속 갈라져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혜원 대표가 여러 유림들에게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점점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유림들을 설득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민심이라는 게 어제 아까 소개드린 동성로 장면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다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주인을 쳤습니다. 행사는 지금 이게 바른정당이 하는 일이에요. 네? 이게 정말이야 우리예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외쳤다. 네, 대구를 터전으로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플까요? 저 계속해서 더 씌워지는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런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공지된 행사에 가면 굉장히 저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대구에 가서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요. 저는 뭐 아이스크림도 얻어 먹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도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 수치들을 보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거의 대등한 수치를 이제 가지고 있고 둘을 합산해도 그렇지만 과거의 보수 영역보다는 축소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를 뭐 이렇게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서로 배신자니 무슨 뭐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위원장 오늘 좀 난처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바른정당 내부에서 국회의원들 탈당 소리 또 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올 의원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저희가 사실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실체는 없이 이런 말들이 확실히 많이 떠돌긴 합니다. 뭐 실제로 공개적으로 이혜원 대표나 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사석에서도 뭔가 지방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뭐 한국당에서 몇 명이 올 거다,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나오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이 바른정당 내부 사정은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둘 다 이름 대란 못 됩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구호가 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아까 이현수 기자가 지방선거 언급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중에서는 실제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 후보군에서는. 그래서 지역에서 서로 상대당에 문의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위기감 자체가 보수층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가 지금 아주 좁혀져 있는 상태지만은 혹시라도 한쪽을 벌어지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또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좀 보수의 몰락돼 있는 보수의 현실이 아닌가라고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치권 내부 이야기들 또 우리가 드리는 게 의무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육군 22사단 일병이 어제 투신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인권센터가 시민단체죠. 군인권센터는 육군 22사단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해온 일병이 외래 진료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군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또 신속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